경제로 떠나는 이코노미에어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에너지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며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으나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지원 소식 등으로 낙폭을 줄이며 악보 확건으로 마감했습니다. 월가는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으면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을 분석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을 언급하며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란의 사우디 핵심 정유시설 피기업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이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공격하면서 LNG 공급 차질 우려를 커졌고 유럽 가스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를 재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유럽 5개국과 일본은 이란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며 전쟁의 조기 능력 가능성을 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지원 발언 이후 유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9달러를 돌파했지만 원유 공급 확대 카드 언급과 중동 지역 미군 추가 파병 계획이 없는 발표로 WTI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WTI는 94달러 중반, 브렌트유는 1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금 선물 가격은 약 5% 하락했고 은 선물도 6.25% 급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방 압력을 받으며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가 급등세가 꺾이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은 시장이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협이 열리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은행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예상하며 강제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성장률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125달러에서 1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시장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타르 에너지 CEO는 이번 공격으로 LNG 수출에 최대 5년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보면 유럽 중앙은행은 6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장 위험은 하방 물가 위협은 상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와 2차 물가 상승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물가 전망치는 2.6%에서 3.5%로 내년은 2%에서 2.1%로 상향되었고 최악의 경우 올해 4.4%, 내년 4.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에 영향이 없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단기 충격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고 물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 인상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주요 변수로는 유가와 환율이 제시되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고 향후 물가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충분히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 금리를 보며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3.8%를 넘어섰고 10년물 금리는 4.26%를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영국 국채 금리도 상승하였으며 달러 인덱스는 90%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며 외환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로 하락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마이크론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니스로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애플 역시 각각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리비안과 로켓랩은 호재로 상승했고 파이브 빌로우와 얼라인 테크놀로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라이틸리는 임상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송 리스크로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LNG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는 일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했으며 소비자 원자재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공급 중단보다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은 한 달 사이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난방비 급등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EU는 공급 차질은 없다고 보면서도 대응책을 검토 중이며 에너지 수입 구조로 금리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페덱스가 실적 호조를 보이며 전망치를 상향했고 플래닛랩스와 파이어플라이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S&P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이상 이코노미에어였습니다.